자, 이번 수업은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부한다. 이번 강의는 인식의 세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인식의 세 단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니체가 인식의 세 단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재미있는 표현으로 기술해 놓은 게 있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인식의 발전 단계를 알려주고 있다. 자신의 인식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여기서 나온 얘기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세 가지 제시문이 나와 있고 제시문 1, 2, 3 제시문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자. 페이지 184쪽이야. 184쪽 한번 선생님이 가볼게. 184쪽. 자, 제시문 1, 2, 3에 나타난 정신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각 200자. 제시문 1 밑에 제시문 2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밑에 제시문 3까지 세 가지 인식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그대들에게 세 가지 정신의 변화를 말한다. 정신이 처음에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을 세 가지 정신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되겠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외심은 존경심이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강하고 참을성 있는 정신은 많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정신의 강력한 힘은 오히려 가장 무거운 것을 지려 한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아무 노력도 없이 전진할 수는 없는 거지.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강하고 인내력 있는 정신은 이렇게 말하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충분히 싣고 싶어 한다. 자, 나한테 실어봐. 나한테 어려운 일을 맡겨봐. 우선 모든 것을 자신의 어깨에, 자신의 등에 실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다. 우리 영웅들이여, 너희들을 말하는 거다. 너희들. 우리 영웅들이여, 내 강한 힘을 느끼게 해주는 내 어깨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강하고 인내력 있는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자, 첫 번째 무거운 짐 나온다. 자신의 오만을 괴롭히려 굴복하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려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우리는 때때로 굴복하고 어리석은 척 하는 것도 필요해. 우리가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 때때로 굴복하고 어리석은 세태 속에서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또는 우리의 일의 승리를 축하할 때 조용히 그 일에서 후퇴하는 것. 유혹하는 것을 도리어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짐인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오히려 유혹하기. 도리어 유혹.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승리를 기뻐할 때 조용히 그 승리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 너무 작은 일에
승리를 축하하지 않는 거지. 이것이 가장 큰 짐인가? 아니면 도토리와 풀로 겨우 살아가며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인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짐인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도토리와 풀로 겨우 연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려운 짐인가? 혹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까다로운 짐인가?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우린 포기할 수는 없지.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짐인가? 벌써 4가지 나왔지. 그렇다면 진리의 물을 보면 그 물이 더러워도 뛰어들어가고 차가운 개구리나 뜨거운 두꺼비도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싫은 짐인가? 더러움도 참아야 하고 차가운 개구리, 뜨거운 두꺼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에 맞지 않아도 참아두는 것. 이것이 가장 싫은 짐인가? 5번째지 이거. 자, 이 첫 번째, 그렇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자, 6번째다. 아니면 유령이 유혹할 때 그 유령에게 손을 내밀고 그대를 경멸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두려움과 타협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자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6가지 무거운 짐이 소개되고 있다. 이 6가지 무거운 짐을 다 견딜 수 있어야지만 낙타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자, 참을성 있는 정신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정신의 사막을 달려간다. 자, 여기까지다. 자, 제시문 1의 내용을 200자로 정리해보자. 자, 5분 정도 줄 테니까 자, 5분 안에 정리를 해봐. 6가지 무거운 짐이 소개되고 있다. 자, 다 됐지? 다 하지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넘어가라. 자, 그 다음은 2번째 제시문 2다. 2번째 변화는 가장 외롭고 쓸쓸한 사망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얻고 정신의 사망을 지배하려 한다. 자, 2번째 사자다. 그치? 여기서 정신은 쓰러뜨려야 할 마지막 주인 용을 찾는다. 쓰러뜨려야 할 마지막 주인 용이야. 용을 우리는 물리쳐야지. 아까 낙타가 그 무거운 6개의 짐을 다 지고 사막을 건너야 하듯이 이 사자가 된 정신은 용을 무너뜨려야 돼. 용을 무찔러야 돼. 정신은 이 마지막 주인, 마지막 신, 용이지 과 투쟁하고 승리하기 위해 이 거대한 용과 격렬히 싸우려 한다. 사자의 정신은 이제 더는 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신으로 부르지 않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사자의 정신이 거대한 용이라고 하지 않는 거대한 용을 주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그것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 용의 이름이 문장으로 되어 있네. 거대한 용의 이름은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이것이 바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바란다라고 저항하고 선언한다. 사자의 정신은 뭐지?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고 나가는 거야.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이러는 황금빛이지. 용이 하는 말이지. 용이 하는 말.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 용의 이름이지. 용은 용 대신에 이렇게 다른 이름을 쓴 거야.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 용의 이름이지. 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정신의 길을 막아선다. 그것은 비늘 달린 유린, 비늘린자야. 비늘이 달린 동물이지. 유린 동물로서 모든 비늘에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가 금빛으로 번쩍인다. 천년 동안 쌓인 가치가 이 비늘에서 빛나며 모든 용 중 가장 힘센 용이 이렇게 유혹한다. 다양한 대상의 모든 가치, 그것이 내 몸에 반짝인다. 그리고 모든 가치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모든 가치는 나이다. 절대로 나는 바란다. 사자의 생각이지. 사자의 정신. 나는 바란다는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거대한 용은 이렇게 포효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왜 정신은 사자를 필요로 하는가? 왜 수용과 경외성으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가? 수용과 경외심으로 가득한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 이게 누구지? 이게 어떤 짐승이야? 낙타지. 새로운 가치 창조. 이것은 사자가 아직 달성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대신에 그러나 뒤에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가치 창조지.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조건인 자유의 획득은 사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힘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야. 이와 같이 자유의 획득과 의무에 앞서 망설이지 않는 신성한 저항과 부정. 이를 위해 나의 형제여, 우리는 사자의 정신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사자의 정신이 필요한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권리 획득. 이것은 인내와 경외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획득물이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권리 획득. 이것이 엄청난 획득물이다. 그것은 복종의 정신을 쓰러뜨리고 정신을 강탈하는 짐승의 소행이다. 사자지, 사자. 지금까지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는 용의 정신을 그대들은 가장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도덕적 의무감들이지. 이제 정신은 이로부터 자유를 빼앗기 위해 성스러운 혼돈의 망념과 자의적 의지를 찾아야 한다. 이 강탈을 위해 정신은 반드시 사자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우리가 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사자, 낙타와 사자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처음에는 낙타, 그 다음에는 사자지.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사자의 정신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아까 뭐라 그랬지? 어린 아이의 단계라고 그랬지? 세 번째 단계, 어린 아이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